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지수 상황과 그리고 주요 종목들별로 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은 개장한 지 30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변화된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고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시면은요,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위, 무인가 영업폐기,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동안의 시장 흐름 어떻게 또 변했을까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상방 제약이 있다라고 마스터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오지 못하고요. 1% 이내로 상승세가 좀 제약적입니다. S&P 500 지수는 2640포인트까지 눌린 상황이고요. 2640.25포인트로 0.85% 상승세까지 다시 한번 좀 반납한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1%의 상승분만 지켜가고 있고요. 6,559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는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지지가 되면서 조금씩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35% 상승세고요. 1.2426 0달러 선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조금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0.28% 상승세고요. 1343.1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강한 탄력세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는 추가적인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의 고점은 64.91달러였고요. 65달러는 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소폭 내려오면서 64.70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2.23% 상승세 유지되고 있는 크루드오일 살펴드렸고요. 달러 인덱스 추가적으로 보실까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위로든 아래로든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89.27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쉬어가는 동안에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S&P 500과 나스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 반등세를 꾸준하게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그리고 크루드오일 역시나 3% 가깝게 거의 2% 넘는 65달러 선을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 가운데서는 앞서서 일부에서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지수가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현재 부근에서 지수 다시 한 번만 또 점검을 도와주실까요? 앞서서 네, 제가 아까 전에 나스닥이 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S&P랑 이제 좀 움직임 자체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좋은 나스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6,540
6,547라인 자체가 일단 쉽게 이제 조금 지지 라인 자체가 무너져버린 그때부터 시가랭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데 이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죠. 현재 매수 포인트로 일단 터닝을 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다시 한번 1차적으로 6,577라인을 돌파하면서 당일 고점까지 한번 다시 한번 재차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눌림 왔을 때 20선 부근에 일단 6,563라인 부근에서 양봉으로 20선 부근에서 일단 120식 차트 기준입니다. 지지받았었을 때는 손절가 6,557라인대 일단 잡아주시면서 한번 단기약 정도 일단은 매수 대응으로, 다만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단기약이라도 쉽게 이제 좀 수익금 자체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은 6,557라인 잡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진입 라인 다시 한번 말씀 주실까요? 6,566라인에서 일단은 20선 120틱 차트 기준 20선에서 양봉 2개입니다. 네. 6,566입니다. 66라인. 네, 너무 빨랐나요? 네, 6,566라인에서 네. 왜냐면 빠른 변동성에서 빨리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렸는데 네, 6,566라인에서 양봉 2개 확인하시고 일단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이 딱 6,566라인인데요. 자, 부근에서 일단 매수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20선에서 일단은 양봉 2개로 지지를 받았을 때입니다. 살짝 밀렸는데 지금 이제 양봉 하나가 완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겼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6,566라인에서 매수 관점 드렸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6,557포인트입니다. 자, 그 부근 지금 저희가 또 개장한 이후에 빠르게 시세가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스닥.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근 다시 한번 포인트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6,565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개장한 지 30분, 40분 가까이 돼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저희가 또 빠르게 전략 수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개장을 한 지 30분이 지나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뭔가 시장에서는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마스터님이 점검해 주셨던 그 내용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잘 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수요일 바로 직전인데도 변동성이 꽤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다시 한번 좀 밀리면서 64.64달러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오일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혼자 다운이고요. 그리고 해설위원님과 마스터님, 그리고 김경희 PD까지 업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지금 다시 중반대 가격대까지 눌렸는데요.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지금 제가 매수 관점 드린 거는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당일 고점이 지금 오늘 당일 고점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64.91 라인인데요. 지금 어제 전일 흐름 보면요. 제가 항상 이제 가격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인 구간 100에서 120틱 구간, 그리고 2차적인 구간 160에서 180틱 구간이라고 지속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전일의 경우에도 강한 이제 상승세를 보였지만 저가로부터 180틱 딱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우에도 저가로부터 180틱 지점이 65라인대인데요. 지금 65라인대를 오늘 당일 쉽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수요일날 이제 또 원유 재고 발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유가의 상승세 자체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를 보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미 간에 일단은 조금 냉전 자체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 때문에 이제 가격대를 계속 지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 상승에 따른 또 차익 매물 실현들도 분명히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위쪽에서 아까 전에 아시아장 때에서 유럽장 넘어가는 사이에 좀 위쪽 라인에서 약간 조정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좀 장 후반부로 갔을 때는 위쪽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은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는 눌림 자체가 64.10 라인까지 일단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원유 재고 이후부터 이제 다시 한번 상방 흐름을 보이기 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또 이유는요. 5분봉 차트로 일단은 좀 더 봤었을 때 지금 이제 3월 26일이죠. 66.55 라인 자체까지도 올라섰던 부분인데 지금 전고점인 64라인대를 일단은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 65라인대에서 일단 살짝 저항 라인이 있긴 하지만은 이 라인 자체에서 눌림 이후에
네, 추가적으로 돌파한다 했을 때는 65.50 그리고 66라인까지 열렸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일이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의 재고 발표는 뭐 예상치보다는 반대적으로 또 재고가 감소한 부분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64.73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일단 64라인 후반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못하고 다시 눌리고 다시 또 재차 진입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64.10달러까지도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는 전망을 함께 또 살펴주셨고 오히려 원유 재고 이후에 추가적인 상방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십니다. 그 이상의 가격대는 65달러 그리고 66.55달러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주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대일 관점과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가격대 살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모양 보셨듯이 64.74달러로 중반대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후반대까지 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65달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 64.10달러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슈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해설위원님도 같은 업이시잖아요. 예. 일단은 그 차트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한 2%대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 구간에서 고점을 돌파를 해야 사실 매수 포지션을 잡고도 편안하게 좀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오늘장에 눌리더라도 어제 오늘 이렇게 강한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직전 고점 라인이라고 하는 65 후반 그러니까 한 66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보여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요. 설사 오늘 뭐 고점을 그러니까 오늘 장중 고점을 돌파를 해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 땡큐지만 설사 눌리더라도 어제 오늘의 매수의 힘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내일장 또는 그 다음날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뭐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리고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66라인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매도보다는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업 의견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3월 말에도 66라인은 또 터치는 했잖아요. 지금의 상승세가 뭐 어제와 연일 이어져 오고 있고 이런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상승에 대한 의견 추가적으로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김경희 PD도 여전히 업에 대한 의견인데 시황 부분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우선 지금 역시나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어떤 시진핑 주석 쪽에서 좀 화해 무드의 반응이 나오면서 오일도 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IEA 쪽에서는 현 시점에서 이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좀 더 이 화해 무드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 내놨고요. 일단 오일은 3월 초였죠. 66달러 위에서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고전해왔습니다. 이는 역시나 미국과 중국이 관세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경기 성장세 전반이 저해되고 또 에너지 수요도 꺾일 것이다라는 우려가 생겨나면서 이런 현상 연출이 됐다고 봅니다. 또 미국 쪽에서의 생산량 지금 줄어들 기미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가에는 부정적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런던 캐피털 그룹 쪽에서는 현재 국면은 리스크 국면보다는 무역 분쟁 우려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 부분에 모든 것이 좀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관세 정책을 펼칠 만한 정치적 동기가 많다라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은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쪽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늘 API 원유 재고 또한 주목받는 상황인데요. 또 오늘 EIA 쪽에서는 미국 생산량에 대한 월간 리포트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 오늘 EIA로부터 나올 월간 리포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오펙 국가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냥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가를 움직였던 요소들이 대부분 이런
이런 무역 분쟁 우려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였지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해도 유가가 급락하거나 뭐 이런 반응은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내일도 미국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는데요. 블룸버그 서베이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150만 배럴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서베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예상과 달리 굉장히 좀 큰 폭이었죠. 460만 배럴가량 감소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서베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원유 재고가 2주째 감소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외신 쪽에서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위험 자산과 함께 원유, 이 상품군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API 쪽의 기관과 EI 쪽에 대한 기간 재고 발표가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일 API 원유 재고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렸고, 지난주에는 원유 재고가 150만 배럴 정도의 증가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일단 증가 예상치지만 또 이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최근에 시황 자체도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와 그런 재료가 많기 때문에 재고 발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크루드오일에 대한 시황과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나눠봤고요.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후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전에 기록했던 고가는 64.90달러였는데 현재 64.86달러까지 다시 재차 올라가면서 2.46%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까지 좀 살펴드렸는데요. 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질문을 좀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포지션을 보유하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남겨주셨나봐요. 자, 크루드오일을 63.91달러에 매도 2계약 중인데 본청이 가능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라고 저희 쪽에 접수를 해 주셨습니다.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현재 구간 좀 빠르게 실시간을 해드릴 텐데요. 63.91에 매도면 지금의 방향과는 다르시고, 그리고 2계약이나 싣고 계셔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마소님 앞서서 상방 쪽 의견 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전에 상방 쪽 의견을 드렸지만은 지금 내일 원유 재고 발표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제 또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니가로부터는 약 한 100틱 정도 지금 밀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제가 손절 의견을 좀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66달러까지 일단 열려있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금 자체에서 이제 계약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일단은 사실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2계약 정도로만 계속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일단 오늘 야간에 이제 또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해서 군사 옵션 자체 카드를 또 어떻게 꺼내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내일까지 좀 지켜보시고, 다만 지금 65라인대로 쉽게 갱신하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63.91 정도, 100틱 정도면 당일 움직임이 100에서 120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루 다시 한번 조금 눌림 자체만 온다고 했을 때는 100틱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손절가 정도는 한 50틱 정도 추가적으로 좀 더 잡아주시고 좀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는 2계약을 모두 손절 기보다는 한 계약 정도, 즉 단계약 정도는 한 65라인, 65.10 라인 부분에다 하나 걸어두시고, 다만 이제 만약에 그게 한 계약 자체가 좀 추가 상승 당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추가 한 계약 정도는 여유로 가지고 계시다가 평단 자체를 맞추셔서 그렇게 충분히 이제 또 지니가 부분이 평단 자체가 높아지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전략을 조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64.71달러, 추가적으로 65달러까지는 돌파하지 않은 흐름인데, 하루에 크루드오일의 진폭을 좀 확인을 하신다면 충분히 그래도 63.91달러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밤 지금 이어지는 시장 흐름에서 또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크루드오일 가격대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계약이기 때문에 한 계약은 손절을 잡고 보시라는 말씀이십니다. 65.10달러에 한 계약 손절 잡으시고, 손절 처리가 된다면 나머지 한 계약으로 일단 평단을 좀 낮추시는 전략으로 다시 한번 가격대 진입을 해서 대응을 해보셔라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현재 부근에서 전략도 빠르게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같아요. 네, 유튜브에 바로 피드백이 오고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인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추가적으로 3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340달러 돌파 이후에 오늘장 1343.3달러 선으로 현재 구간 상승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골드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가 지금 만장일치로 업이 나오는 상황이네요. 네,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 뭐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달러 인덱스 부근에서도 움직이는 상황이기도 한데, 마스터님의 지금 골드를 업을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들어볼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의 경우에는 지금 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기본적 분석으로는 일단 증시 자체도 일단 조금 위험 자산 자체를 좀 선호하는 증시 자체를 제가 상승세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골드는 저는 매도세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래서 상품금 자체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골드의 경우에는 지금 조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 자체를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큰 박스 상단 위쪽으로는 1352 라인까지도 열렸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약세를 보였었다가 다시 한번 시가 안착되면서 좀 매수세를 강하게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1344 라인까지도 당일 진폭 자체는 골드의 경우에는 120에서 약 140틱 정도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아직까지는 큰 흐름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왜냐, 움직임 자체가 지금 일단 강보합세를 일단 보이면서 일단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1346 라인까지 140틱까지는 1346 라인까지는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343.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 뭐 오늘장 안에서도 눌렸다가 다시 한번 또 계속적으로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1450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 상승 상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골드는 만장일치로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에 이어서 해설위원님도 역시나 업이시죠? 네. 네,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로 FX처럼 박스권 대응하자라고 누차 좀 말씀을 드렸었던 네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래쪽으로는 온스당 1300 그 초반대, 그러니까 1300 언더에서는 일단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위쪽으로는 1350, 그러니까 뭐 한 1360 정도 되면은 매도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중단 깨지 않고, 그러니까 박스권의 중심 라인을 깨지 않고 재차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어서 위쪽으로 한 차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뭐 골드가 안전자산 성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 이제 트럼프의 트위터 한 방이면 사실 뭐 변동성 확대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 역시나 최근의 흐름을 좀 박스권 매매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1300달러 초반대죠. 그때 때는 이제 매수세가 좀 몰렸고, 그리고 1350 라인 부분에서는 매도 물량 1360 라인이죠. 그 부분에서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 만큼 현재 가격대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 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의 골드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우선 골드 얘기를 할 때는 오늘장에서 좀 두 가지 이슈 정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진핑 주석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됐다라는 점이고요. 일단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해외 기업들에게 금융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접근을 열어두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랠리를 펼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자동차 수입관세 축소,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선을 포함했다
하락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미장에서도 또 자동차 관련 주들, 뭐 크라이슬러라든지 포드라든지 GM 모두 좀 상승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는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골드가 하락했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의 안전자산적인 어필이 지금 이런 무역 분쟁 우려가 좀 해소되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면서 시진핑의 발언으로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걱정을 진정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나왔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무역과 보호주의에 대해서 도발하는 발언을 피했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전면적인 무역 전쟁 가능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이후에 지금 다시금 골드 같은 경우에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달러가 하락하면서 또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일단 골드에게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커지면서 골드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시리아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 쪽에서 이 러시아에게 추가적인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11%나 급락을 했고요. 지수가 급락을 그 정도 해줬으니까 굉장히 이제 낙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통화죠. 루블화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이후 최저치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된서리를 맞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이런 시리아를 둘러싼 상황으로 인해서 골드는 계속해서 이전부터도 레인지 바운드 하단에서 바닥을 지키도록 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골드가 하락을 했지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다시금 골드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밝혔던 부분은 이 무력 사용 여부에 대한 중대 결단을 곧 내리겠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대리전의 긴장이 급속도로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신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발생했던 이 화학무기 공격의 배후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목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이로 인해서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뭐 존 볼튼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초강경파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제지를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좀 불을 끼얹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이 더 큰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 회의에서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마도 오늘 자정까지 결정을 매우 빨리 내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 쪽에서 이에 대해서 좀 발언을 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골드에게 있어서 이번 주에 메인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골드는 계속해서 상방으로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시리아 그리고 이란과 다른 모든 국가들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골드에게 있어서는 하락 모멘텀보다는 시황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상승 요인, 상승 재료에 대해서 좀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력 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하면서 골드는 좀 하락했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 선호 심리는 좀 회복되면서 골드는 뭐 소폭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딛고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에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골드의 이런 가격대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세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증시와 루블화의 폭락과 그리고 미국의 제재 그리고 시리아 사태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직격탄을 맞이고 있는 상황 같은 그 분석도 함께 도와드렸고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러시아 루블화에 대해서는 이런 미국의 추가 제재 때문에 4%대 급락세로 이어졌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화적인 부분을 저희가 또 항상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데 루블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분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통화에서 일단 루블화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차트와 호가창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빠졌죠, 지금. 네.
러시안 루브라 퓨처스를 보시면 6월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0.01563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좀 세팅이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일봉상인데요. 지금 이틀 연속 정말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전일장에 대한 부분도요. 4% 넘게 빠졌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4%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루브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으면은 일단 이런 급격한 변동이 있다면은 또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런 부분 좀 캐치를 잘 하시면은 또 하나의 기회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스터님도 지금 차트 함께 보시면서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사실 네. 이제 선물 시장에서 통화 종목 중에서 이제 루브라 자체는 일단은 많이 투자하는 종목 자체는 아닌데요. 일단은 틱당 가치 일단 12.5달러 자체로 일단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단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한번 급락 이후에 일단 방향을 쉽게 못 잡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도 또는 추가적으로 20선을 반등을 받으면서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도 좀 충분히 어떠한 종목들이든 좀 볼 만한데, 지금 사실 이러한 지금 급락 자체를 보이면은 증시도 그렇고 어느 종목 통화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짧은 사이,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한번 반등으로서 다시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러시아 일단 루브라 자체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유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일단 미국에서 일단은 관료들과 그리고 신흥 재벌에 대해서 일단 제재 부분이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거기 때문에요. 최근에 사실 이제 또 유럽 증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보였었죠. 유로화라든지 이제 파운드화 같은 경우도 이제 또 급등 또는 급락 자체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참고하셨을 때는 사실 지금 저가 라인 자체를 추가적으로 좀 무너뜨리기보다는 오늘 또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우려가 그렇게 커지지 않을 때는요. 다시 한번 시장가에서 일단 시장가를 다시 한번 형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루브라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 꽤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빠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의 앞서서 김경영 PD에 대한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또 많은 악재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제 이후에는 좀 이런 국면이 완화가 되면 매수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좀 입장이 좀 강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전에 시청자분께서도 질문 주셨던 부분을 제 입장을 좀 강하게 표현했는데 사실 방향성이 정확하게 불명확할 때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가 라인 자체를 손절 라인에 잡고 좀 매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요. 추가적으로 어떠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급락 자체가 나와서 저도 이제 시장 자체에 일단 가격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런 급락 자체에 따른 저가 매수를 대응하시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좀 대표적인 상품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자체가 요즘 이슈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상품들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비인기 종목들 자체는 사실 조금 꺼려두면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상품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러시아 루브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솔리님은 어떠세요? 네,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통화가 이렇게 러시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더 빠지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매수를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싶고, 만약에 투자자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음봉 2개, 이렇게 일봉으로 세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음봉 하나 더 바라는 건, 사실, 매도 쳐놓고, 진짜 앞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러시아 망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한 번 더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통화 가치가, 나라의 그 가치가 이틀 만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수의 의견, 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국가에 대한 그 탄력성을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면은 너무 이것은 불확실성과 이런 악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황을 생각을 해 본다면은 더 빠질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많은 참고하시면서 루브라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개장을 한 지 1시간이
많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시장 흐름이 또 어떻게 방향이 잡혀가고 시세가 변했을지 현재 부근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죠? 1.45%까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2656.50포인트입니다. 앞서서 일부 시간에 맞선님과 함께 지수 가장 먼저 들어봤잖아요.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 그 의견이 아주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S&P 500은 1.47% 상승한 2656.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같은 흐름입니다. 역시나 눌린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고 6,593.75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1.54%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볼까요? 유로FX 조금 아쉬운데요. 0.26%. 일단 1.24150달러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추가 상승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부근 1.24150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유로와 골드가 좀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부근에선 골드는 1,341달러까지 다시 눌리면서 0.16% 상승분만 지켜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64점 후반대 가격에서 다시 한번 또 시원스러운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2.32% 상승세고요. 64.7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실까요? 자, 달러 인덱스도 역시나 같은 흐름입니다. 89.325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부근 0.25%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눌린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 올라갔다고 해서 이전의 상승폭보다는 좀 뛰어넘는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안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도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하고 조금씩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도 1,341달러까지 초반대까지 가격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함께 시세에 살펴드렸습니다. 역시나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도 65달러까지는 조금은 힘겨워 보이는 모습 속에서 64달러 후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지났고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접수해주신 상담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문자로 온 상담 도와드릴게요. 끝자리가 744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미국채 10년물이 오랜만에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미국채 10년물을 주로 매매하는데 매수한다면은 현재 부근에서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정말 좀 오랜만에 10년물 국채를 좀 살펴보는 것 같은데요. 10년물 국채 현재 구간 시세 먼저 살펴드리죠. 자, 국채에 대해서는 지금 120 라인은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오늘은 좀 소폭 약세고요. 일단 이전에 121 라인을 넘어선 기록은 있습니다만 이내 다시 한번 좀 꺾였습니다. 현재 부근 120-24.5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매수로 보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매수로 한다면은 어떤 가격대에서 괜찮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실 것 같은데, 마스터님 매수 매매 포인트 나올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살짝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눌림을 주기 때문에요. 네네. 사실 일단 121 자체를 일단은 조금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안착하고 나서부터 매수 포지션을 좀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다만 이제 지금 120 라인대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손절 라인 잡고 좀 비중 줄이셔서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은, 사실 아까 전에 나스닥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지만 저는 항상 이제 추가적으로 전 고점이든 이런 부분들을 돌파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방향이 잡힌 이후에 좀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요,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다시 한번 반등하는 부분 보였지만은 쉽게 지금 121-01 자체를 갱신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눌림 자체가 나오고 있죠. 고점을 갱신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가 사실 저는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 눌림 자리에서 일단 보는 방법 자체가 제가 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자리라면 좀 공격적으로만 이제 손절 라인 좀 짧게 잡고 대응을, 다만 안전하게 대응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수익 구간이 좀 짧아질지라도 확실하게 방향 자체가 매수로서 확인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격대가 좀 애매하네요. 그렇다면 121 라인을 회복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매수 포인트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관망이시네요. 지양하시라는 말씀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채 좀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해설위원님도 국채 의견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국채
네. 사실 방향성은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쪽으로도 막혀 있고 아래쪽으로도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포지션을 안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위쪽으로 돌파보다는 금리를 뭐 인상을 어쨌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쪽 방향보다는 아래쪽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그제 이제 나왔었던 양봉 하나 요 저가가 깨지면 시세가 조금은 뭐 재밌게 날 수는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4월 6일 날 이제 뭐 찍었었던 요 라인 이탈되는 거 보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보다는 그 가격대가 좀 이탈될 시 매도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영국채 두 분께서 짚어주신 전략 내용 꼼꼼하게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로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매수적인 부분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시세 봐드리면서 전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일단 역시 문자로 주신 질문인데요. 끝자리가 5809님 보내신 문자인데, 항생은 안 보시는지 항생 매매 전략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항생이 참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이전에 저희가 또 시청자분께 전화 상담했을 때 낮 시간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런 상담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아시아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돼서는 그렇게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현재 부근 항생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4월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월물이고요. 지금 376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일 연속 상승하면서 1.58%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 항생에 대해서는 전략, 일단은 지금의 전략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일장 뭐 오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야간에 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 자체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중미 간에 이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언행이나 언론에서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또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현재 지금 뭐 나스닥 미국 3대 지수든 또는 국내 증시든 지금 이제 항생이든 지수 선물 자체가 거의 움직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5분봉 차트로 좀 짧게 보는데요. 지금 위쪽 보면 상단에 지금 좀 걸려 있죠. 그리고 아래쪽 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방향으로 일단은 턴을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다만 오늘 지금 야간 선물, 국내 일단 야간 선물 자체도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 자체는 뭐 3대 지수가 급등으로 일단 출발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상승 출발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보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만약에 나스닥이나 이러한 부분들 미국 증시 자체가 살짝만 어떻게 보면 조금 1% 이하대로 일단은 마감을 한다. 상승 마감한다 하더라도 국내 야간 선물 자체는 내일 코스피 정도에서는 일단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일 흐름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 다음날의 흐름 같은 경우 전일 흐름하고 거의 진폭하고 많이 움직임이 비슷한 경우를 보이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단에서 살짝 저항을 받으면서 또는 살짝 하락 출발한 이후에 만약에 강한 폭등장 자체가 나온다면은 지금 오늘 야간 선물 야간 일단은 항생 고가 라인 부분이 3750 라인 자체가 일단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은 이제 오늘과 같은 다시 한번 시세 폭발 자체가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 라인 자체를 쉽게 갱신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요. 3418 라인 때까지 400 라인 때까지도 한번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상승하려는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일단 매수 방향으로 일단 털하려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이슈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냉각 분위기에서 일단 완화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좀 호재로서 일단 상승 방향으로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31,000 라인까지 돌파했었던 그 흐름 안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 29,000 라인을 좀 지지받고 현재 부근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장에서도 뉴욕 증시는 모두 1% 넘는 상승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를 비롯해서 나스닥, S&P 모두 1% 넘는 강한 탄력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선물 시장도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내일장의 항생지수는 출발에 대해서는 좀 하락 출발이지만
일단 눌린 이후에 점차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34,400 라인까지 눌림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으로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내일 항생에 대해서 접근하실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도 항생 본장에서는 3728.74 라인에서 마감이 되면서 1.65% 상승세였거든요. 자, 그 부분을 오늘 뉴욕 시장이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를 좀 결과를 확인하시고 내일장 오전에 항생지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생 전략까지 또 알아봤는데 항생이 참 오랜만에 질문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마스터님.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도 많은 질문을 해주고 계시고 지금 또 계속적으로 통화 질문이 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통화 질문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엔화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엔화도 좀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하면서 같이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자, 일단 일본 엔화 향후의 그 장단기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보유하신 포지션은 일본 엔화를 9,401선에 한 계약을 매수 중인데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재패니즈 옌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패니즈 옌을 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오늘 좀 빠지면서 9,375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올려주신 의견은 9,401라인에 매수로. 이분도 좀 방향이 좀 반대인데요. 네, 어떠세요? 지금 사실 9,370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크게 9,350 라인까지 일단 열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사실 지금 매수는 매도는 확실하게 방향 잡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라인 자체가 일단은 좀 강하게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준다면은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사실 9,400 라인 자체가 지금 좀 진입한 가격보다는 살짝 좀 밀려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하루 만에 지금 움직임 진폭안에서 일단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또 크게 밀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다만 제 아래쪽에서 한번 바닥을 만들어준 이후에 지금 올리려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9,300 지금 65 라인 자체 65 라인 자체가 좀 무너진다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9,350 라인까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수로서 충분히 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좀 안전하게 아까 전에 지금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루브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 자체 같은 경우도 상단 자체가 좀 돌파된 이후에 저는 좀 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지금 고점을 계속 한번 높이긴 했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 못하면서 이제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간 부분이기 때문에 전저점 자체는 아직까지 무너지진 또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짝 조금 공격적이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매수가 지금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살짝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가 좀 무너지면 다시 한번 큰 전저점이 지금 일단은 9,350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손절가 9,360 라인 정도 일단 잡아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인다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오늘 당일 진입한 가격에서 좀 밀린 만큼은 하루에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을 때는 9,410 라인 자체가 돌파돼 버리면은 9,420 라인으로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9,470 라인까지도 열어둘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401 라인에 지금 매수를 들어가셨는데 현재 가격대 9,473입니다. 지금의 추세를 먼저 좀 큰 추세를 살펴드리면은 좀 방향성이 애매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먼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하락하면서 9,365 라인이 무너진다면은 9,350 라인까지도 열려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계약 운영하시는 시청자분께 좀 일단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9,360선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손절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일단 손절을 좀 걸어 놓으시고 한 계약에 대해서 운영을 좀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정말 다양한 시장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담 내용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신 날씨재판 마스터님,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과 좀 소통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사실 오늘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그랬고 이제 시청자님들 이제 질문이 나왔었을 때 사실 좀 손절 지금 구간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종목 상담 드린 게 조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다만 항상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여러 가지 생각보다도 일단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 고점, 전 저점 방향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시면 확실하게 5분봉 차트든 틱봉 차트든 한 가지 차트로만 조금 활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투자 자체는 단순하게 또 대응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물은 매수와 매도가 다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생각하면 매수 매도가 모두 진입 자리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리고 한 가지 기준만을 잡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어려울 수 있는 상황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잘 두고 좀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서 김경민 PD 뭐 마지막 소식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브렌트유 배럴당 80달러까지 원한다라는 어떤 좀 열망을 표현했다라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오펙에서의 이 인사들과 지금 좀 회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어떤 대화에서 봤을 때 이 사우디 쪽의 인사들은 브렌트유 배럴당 80달러를 원한다라는 보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빈살만 왕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 오일 가격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 또 이 아람코의 IPO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하는 가격대의 어떤 국면에서 좀 적당한 시기를 좀 고르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지금 석유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지금 배럴당 70달러에서는 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냥 회복세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0달러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80달러까지 보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큰 지금 긍정적인 전망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크루드 지금 65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철 해설위원님도 마지막 말씀 드려볼까요? 일단은 뭐 투자는 항상 언제나 그 계좌만 잘 지키면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시지 말고 항상 계약수랑 그다음에 손절 라인 이런 부분들 잘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바람이 상당히 좀 많이 부니까 뭐 집 주변 정리도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날씨에 유의하시라는 말씀까지 건강관리 다시 한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날씨권 마스터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역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및 가입권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들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